자,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중선 정리, 수학자 파푸스가 얘기했다고 해서 파푸스의 정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삼각형을 먼저 하나 그릴게요. 얘를 ABC라고 하고요. BC의 중점을 M, A와 M을 연결한 이런 선분을 우리는 중선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BM과 MC의 길이는 같을 거예요. 이때 결과부터 써드리면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MC의 제곱과 같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중선 정리. 도대체 저런 공식은 또 왜 나오게 된 겁니까? 자, 우리는 데카르트 이후에 해석기하를 배운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도형을 좌표 평면 위에다가 올려버릴 거예요. BC의 연장선을 X축으로 M을 원점으로 해서 Y축을 세워버리면 이렇게 도형이 좌표 평면 위에 올라가게 되죠. 자, 그래서 M을 뭐처럼 생각할 거다? 원점 O처럼 생각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B하고 A는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서 A, B라고 놓는다면 C, O에서부터 C까지의 거리와 O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 같으니까 C점을 C, 0이라 놓으면 B점은 마이너스 C, 0 정도로 놓으면 합리적이겠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증명을 할 건데 증명 간단해요. 좌변하고 우변이 같다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좌변의 결과 뭡니까? 선분 A, B의 제곱. 그럼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B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선생님이 전개해봤더니 자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겨서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가 없어지고 A제곱 B제곱 C제곱이 각각 두 개씩 더해지네요. 그래서 얘는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 돼서 좌변이 끝났어. 이번에 우변을 살펴봅시다. 우변은 2배의 AM이라고 하는 녀석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M이 원점이니까 A-0의 제곱, B-0의 제곱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C제곱은요. MC의 길이가 C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C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전개해보니까 얘도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이 되면서 좌변의 결과가 어때요? 그래서 좌변 이퀄 우변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하나 주어지고 중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중선의 제곱과 요거 MC의 제곱이 할 것 같다. 그럼 선생님 저는 MC라고 안 쓰고 BM이라고 쓰고 싶은데요. 상관없죠? 네, 두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런 걸 중선 정리라고 합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다시 교과 과정 밖에 있는 얘기죠. 페르마 포인트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 그 점이 페르마 포인트예요. 그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왔습니까?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요. 교과서에서 누가 나오냐면 옆에 있는 4번이 나와요. 4번 읽어보세요.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으래요. 근데 그 점은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랑 비교해서 알아둘 내용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4번처럼 내부의 어느 한 점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여기 만약에 P가 있다면 PA제곱, PB제곱, PC제곱 요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 찾으라고 하면 이따가 그걸 우리가 유도해보고 찾아볼 건데 그러면 무게중심이 나와요.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PA 더하기 PB 더하기 PC가 최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무게중심이 아니라 다른 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페르마 포인트라는. 자, 그래서 보통 페르마에서 그 패자는요. 피읍은 여기서는 F예요. F. 그래서 페르마 포인트다. 그게 뭐 어떻게 찾아야 되냐? 페르마 포인트. 작도법부터 알려드립니다. 일단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얘를 페르마 포인트라고 할 수는 없어서 얘를 가짜점 P라고 놉시다. 그런 진짜 점을 찾을 건데. 알겠죠? 그러면 삼각형 BPA라고 빗금치고 있는 녀석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60도 회전시킬 겁니다. 몇 도 회전해요? 네, 그러면 걔가 60도 회전하면서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A 다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빗금친 녀석이 이렇게 오겠죠. 따라왔니? 그럼 여기가 P1이라고 이렇게 놓게. 요 각도가 60도가 돼서 60도 회전시킨 왼쪽. 자, 요번에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삼각형 CPA를 그릴게요. 요 녀석도 요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60도 회전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 요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요거를 A2라고 볼게요. 얘는 A1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초록색으로 똑같은 합동인 삼각형이 빗금이 쳐지고 맞습니까? 요 각도는 이렇게 회전해서 얘가 60도 회전합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걸 어떻게 중간에 연결을 할 거냐면은 자, 주황색으로 요렇게 하나 연결해 놓고 여기도 요렇게 다른 또 색깔로 연두색으로 요렇게 하나 연결해 연두색은 잘 안 보이네요. 보라색으로 요렇게 연결해 놨어.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PA 내가 원하는 거는 자, 여기에 P가 있었으니까 자,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왼쪽으로 60도 회전시킨 삼각형을 보면은 얘들아 아까 초록색에서 연두색이야 보라색에서 60도 회전했으니까 요거 요 길이가 회전한 거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잖아. 그리고 여기가 60도니까 이거 정삼각형 된 거 맞니 이렇게?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주황색도 그렇죠. 여기 PB라고 했던 녀석이랑 BP1이라는 녀석하고 회전했으니까 똑같은 거죠. 그럼 얘도 정삼각형이니까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졌겠네.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면 지금 잘 봐. 회전에서 합동인 거니까 PA 대신에 선생님이 뭘로 바꿀 수 있냐면은 P1A1으로 바꿔놓은 거 이거 보여? 이렇게. PA나 P1A1 같지? 왜냐면 B꿈치 삼각형을 그대로 통째로 회전한 거니까. 이해했어? 그 다음에 PB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선생님이 걔를 P1P로 바꿔놓을 거야. 맞아? 왜냐면 정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PC라고 했던 녀석은 그대로 PC가 됐어. 그지? 그러면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바꿔서 썼잖아. 바꿔서 쓴 녀석도 선생님이 요것도 한 번 더 P1A1이나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 A1 P1이나 이렇게 바꿔서도 똑같네. 맞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A1 P1으로 갔다가 P1 P로 갔다가 PC로 가는 녀석을 엄밀하게 얘기하면 각도가 일직선은 아니니까 이렇게 꺾여 있는 셈이야. 이렇게 꺾인 거야. 이렇게 꺾여 있는 거야. 맞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 맞을 거고,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 맞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 맞지만 요 점하고 요 점에서 살짝 각도가 틀어졌지.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두 점 C에서부터 A1까지 가는 최단거리, 이렇게 꺾여서 가는 게 최단거리야. 다이렉트로 가는 게 최단거리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저기 저렇게 돌아서 가는 것보다 선생님이 얘를 같거나 크다 누구보다 A1, C1보다 이렇게 바꿨으면 얘가 PA, PB, PC의 최단 거리를 나타내는 길이가 되네. 그걸 선생님이 직선으로 나타내면 이 파란색 선으로 볼 수 있지 이렇게.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 요런 과정을 내가 1번 과정이라고 할 거야. 이 결과도 얘가 1번이라고 할게. 두 번째 과정으로 간다. 두 번째 과정. 잘 보자. 필기할 거 없어. 그냥 보면 돼. 자, 요번에는 똑같은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를 이용할 건데 PA가 오른쪽 초록색 삼각형이 60도 회전한 걸로 본다면 누구랑 같아져? A2, P2로 같아지겠지. 여기를 P2라고 보면 A2, P2로 같아졌어. PA가. 그 다음에 PB는 여기서 PB는 누구랑 같아지냐면 그대로 그냥 PB로 쓸 거야. 알겠죠? 어디 갔어? 얘는 PB로 쓸 거야. BP라고 쓸게. BP. 그 다음에 PC는 어떻게 돼? PC. PC는 누구랑 같냐면은 P2P랑 같아. 뭐라고요? P2P랑 같잖아요. 어디냐면은 여기요. 여기라고. P2P. 여기 가운데 여기가 P였으니까. P였으니까. P죠? 정민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얘를 선생님이 자리를 바꿔서 쓰면 A2, P2 꼬리를 물고 쓸게. 그럼 여기 P2P 더하기 PB 이렇게 쓰면 여기 꼬리, 여기 꼬리, 여기 꼬리가 맞물려 이렇게 그죠? 꼬리와 시작이 맞물리잖아요. 그럼 이건 순서대로 이어보면 이렇게 이을 수 있어. A2에서 P2로 갔다가 P2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온 거야. 맞죠? 지금 대충 일직선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일직선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 이렇게 꺾이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의 최단거리는 일직선으로 가는 게 최단거리네. 그럼 얘도 같거나 크다 누구보다? A2B보다. 이게 C1이 아니라 C죠. A2B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 2번. 그래서 걔를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다시 연결해볼게. 다시 뭐. 이렇게 연결했죠? 이게 일직선이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1번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이나 2번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은 서로 어때야 될 거고요? 그 길이가 같아야 될 거고요. 둘 다 최소값이라며. 1번에서는 A1C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고 2번에서는 A2B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두 개의 최소값이 만나는 그 교점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칠한다. 잘 봐. 만나는 교점 여기. 여기에 바로 뭐가 놓이는 거냐면 페르마 포인트가 오는 거야. 두 최단 경로의 교점에. 두 최단 경로의 교점에 페르마 포인트가 왔을 때는 원래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빨간색으로 우리가 레이저 쏴보면 원래 P가 페르마 포인트가 여기 있었어 이렇게.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60도 회전시키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요 파란색 위에 여기로 간다고. 누가? P. 페르마 포인트가 여기로 가서 요런 정삼각형이 딱 생긴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일직선인 애들을 세 개를 더해준 거라고 해. 왜? 잘 봐, 잘 봐. 요 길이가 PA인데 PA가 여기 얘랑 같아. 그 다음에 PB가 얘인데 얘가 얘랑 같아. 얘랑 같아. PC가 얘인데 그냥 얘는 처음부터 그대로야. 그럼 얘가 일직선 꺾이지 않고 일직선으로 갔단 말이야. 맞아? 그 다음에 그 교점을 이용해서 다시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 이 삼각형을 회전시켰다라고 하면 요 점이 60도 이동하니까 어디로 가? 요 놈의 연장선. 여기로 가. 이렇게. 따라왔어? 그러면 PC의 길이가 이 길이랑 같아지는 거고 이 길이랑 같아져. 정삼각형이니까. 여기서 PA가 요 길이랑 같고 PB는 그대로. 근데 걔가 하필이면 일직선이 된 거야. 그래서 두 개가 최단 거리가 되는 녀석끼리 만나는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을 뭐라고 본다면 페르마 포인트라고 본다면 그 점으로부터 A점까지의 거리, B점까지의 거리, C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뭐가 된다? 최소가 되는 점이 찾아졌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는 없어. 하지만 누구랑 구분해서 알아줘야 된다고? 내부의 한 점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은 무게중심이지만 지금처럼 내부의 한 점에서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 합이 그냥 최소가 제곱 안 하고 그냥 최소가 되는 거는 페르마 포인트다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 그 정도 상식선에서 두 개를 구분하는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는 원래 작도법은 이건데 조금 더 빠르게 찾는 요령을 옆에다가 다시 그려줄 테니까 잘 봐. 이거는 원래
기본 원리대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빠르게 찾는 약식 방법. 정민아, 약식 방법이라도 알아야지. 자, 내부의 한 점에서 페르마 포인트를 빠르게 찾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A,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옆에다 그려. 또 A,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옆에다 그려. 이렇게 정삼각형을 그려 놓으면 요 점 뭐가 생기냐면 A 다시 요 점 C 다시가 이렇게 생겨. 오케이? 요 정삼각형들을 뭘로 연결하면 된다? 직선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이렇게 찾아. 아이고 얘도 C 다시가 아니라 A 더블 다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A점을 각각 몇 도씩 회전시킨 거야? 60도. 여기도 몇 도? 60도 회전시킨 점들을 저렇게 찾아서 자 B에서 A 더블 다시하고 C에서 A 프라임을 연결한 요 교점. 요 교점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보다 페르마 포인트를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이다. 알겠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다시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여기에 페르마 포인트가 있고 세 꼭지점에 연결하는 선분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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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라고 했을 때 먼저 파란색 삼각형 60도 회전하니까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뀌었겠죠. 여기에 누가 와? 원래 있던 요 녀석을 P라고 했을 때 P1이 와서 똑같은 뭐가 만들어져? 합동인 삼각형이 만들어져. 자, 이번에는 여기 보라색 삼각형. 이 녀석 60도 회전하면 누가 돼요? 여기 있는 요 보라색 삼각형으로 평행 회전해가지고 합동이 되죠. 여기에 누가 와? P2가 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까랑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 파란색 삼각형을 몇 도 회전시켰더니 60도 회전시켰더니 절로 가고 다시 보라색 삼각형을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60도 회전시켰더니 색칠한 녀석으로 옮겨갔죠. 그러면서 꺾이는 지점이 이렇게 꼬여 있어. 일직선상으로 가 있어. 일직선상으로 연결되는 애가 바로 다이렉트로 만들어진 거지. 아까 이런 애를 찾고 싶었던 거니까. 그래서 삼각형이 하나 주어졌을 때 A, B를 한 변으로 하는 그 정삼각형 하나 그려주고 붙여서 A, 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각각 그려줬을 때 자, 꼭지점 B에서부터 A 더블 다시 C에서부터 A 프라임까지 직선으로 연결한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야? 페르마 포인트가 된다는 걸 약식으로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점이 바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뭐가 되는 점이다? 최소가 되는 점이다. 알겠어요? 예, 그리고 그 최소값 자체는 C에서 A-의 길이, B에서 A 더블 다시의 길이까지가 최소값이 된다. 두 개가 같을 거고. 참고적으로만 이런 게 페르마 포인트구나라는 거 하나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 과정에 있는 4번이 중요한 거라서 4번에다 별표. 자, 조금 전에 했던 페르마 포인트는 그야말로 친구야. 알았지? 예,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는 유도하고 증명도 해야 되고 얘가 서술형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필수 내용이야. 자, 내부의 한 점 P에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제곱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자. A점이 x1, y1, B점이 x2, y2, C점이 x3, y3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내부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한 점 P가 있어서 거기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을 구할 거야. 그럼 P가 뭔지 몰라서 x, y라고 일단 둬야 돼.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 써볼 건데 PA의 제곱을 식으로 나타내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걸 전개해봤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1 x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1 y 더하기 y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이번엔 PB의 제곱도 그렇게 써볼 거야. 그러면 얘는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이 될 거고 전개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2 x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2y 더하기 y2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PC의 제곱 써볼 거야. 그럼 얘는 한 방에 쓰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3x 더하기 x3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2y3y 더하기 y3의 제곱이 되겠지. 각각 얘를 1식, 2식, 3식이라고 놓으면 이제 1식과 2식과 3식을 다 더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x와 y에 관한 2차식이 돼버려. 자, 먼저 x제곱 3개 더해지니까 몇 x제곱? 3x제곱. 마이너스 2로 묶이고 x 1차항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가 되겠지. 맞아요? 더하기 y에 대해서 쓰면 3y제곱 마이너스 2배에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y가 될 거고 나머지 우리가 안 써준 애들을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보면 x1제곱 y1제곱 x2제곱 y2제곱 x3제곱 y3제곱 안 썼어. 그치? 다. 그거 다 더해질 거란 말이야. 그 더해진 결과를 선생님이 하트라고 쓸게. 이 하트가 뭐라고? x1제곱, x2제곱, x3제곱, y1제곱, y2제곱, y3의 제곱을 한꺼번에 하트라고 놨어. 어차피 상수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x는 x대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고 y는 y대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 있어. 자, x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x 2차항의 개수 3으로 묶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가 되지, 그지? 더하기 뭐가 필요해? 완전 제곱식 되려면 x의 개수였던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지?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절반이고 그것의 제곱이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그것만 더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을 조작해서 빼기 똑같은 녀석의 제곱이 또 와야지. 없던 애 더해줬으니까. 맞아? 그 다음에 다시 y에 대해서도 3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y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y 더하기 뭐가 필요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제곱이 필요하지?
그거 없던 애 더해줬으니까 똑같이 그 녀석만큼 제곱해서 빼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밖에 계산 안 했던 하트가 기다리고 있었지. 맞습니까? 네, 하트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럼 이 녀석에서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밑줄 긋는 부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녀석,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된. 그러면 앞쪽에 있는 그 녀석은 뭐가 될 것 같아? 3의 x 마이너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전체의 제곱식으로 바뀌고, 두 번째 중간 괄호에서 밑줄 그은 부분은 뭘로 바뀌어? 3의 y 마이너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제곱으로 바뀌겠지? 마이너스 여기를 선생님이 세모, 여기를 별 이렇게 놓는다면 3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3별의 제곱 더하기 하트가 이렇게 뒤에 빠져 있어. 이해했니? 그런데 어찌됐건 이 마이너스 3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3별의 제곱 더하기 하트, 얘는 새로운 상수야.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내가 지금부터 C라고 놓을 거야. 어차피 계산하면 x1제곱, y1제곱, 뭐 x2제곱, y2제곱 이런 애들의 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하는 녀석을 상수라고 놓으면 주어진 2차식은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 더하기 상수꼴이야. 그럼 이게 x와 y에 관한 2차 식으로 본다면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뭐라고 배웠냐면 각각의 제곱식이 0 될 때 최소값이 된다라고 배웠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소값은 누가 되고? C가 돼. 그 최소가 되는 x값은 언제야? 등호는 언제 성립해? x가 뭐일 때 0 되려면 x가 뭐면 돼?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y는 뭐일 때 똑같이 0 되려면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거일 때 성립하는 거지. 등호는 이럴 때 성립한다. 등호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다. 맞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어진 저 PA제곱, PB제곱, PC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순간 x의 좌표는 얼마일 때고? 3분의 x1, x2, x3일 때. y의 좌표는 3분의 y1, y2, y3일 때잖아. 이걸 두 개를 합쳐놓으면은 즉 P가 x, y인데 그 녀석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거는 무게중심 G와 같잖아. 그래서 G일 때 최소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 내부에 한 점이 P라는 애가 있는데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 점 P는 결국 누구랑 같아지는구나? 무게중심과 같아지는구나 라는 거를 유도하는 게 서술형 문제로 나와. 알겠죠? 아니면 수행평가 주제야. 그러니까 지금 꼭 필기해놓으세요. 네, 꼼꼼하게 필기하세요. 이게 서술형 문제라고. 아니면 객관식 문제 중에 이걸 외워서 무게중심의 좌표만 찾으면 되는, 적용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문제로 나올 때도 있어. 아무튼 그 결과와 과정을 다 알아야지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란 말이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